자, 오늘은 4번 황제 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제 카드는 백양 자리에 속하고요.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기간을 정할 때, 타로 카드로 기간을 정할 때, 이 황제 카드의 고유 번호인 4번을 기준으로 해서 4일, 4주, 4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점성학하고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백양자리가 가리키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 사이 이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기간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고요. 황제 카드는 최초의 완성에서 또 하나의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숫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완성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4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초의 합성의 수이고요. 숫자 3번은 완성과는 다른 의미의 완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상 다리가 3개 있는 거, 이거 이제 처음에는 3개만 가지고도 책상을 세웠다 그래서 숫자 3이 완성을 뜻했는데요. 좀 더 완벽한 또는 좀 더 안정감 있는, 이것이 이제 책상 다리가 4개가 되었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4번은 이 완성이라는 의미에 하나가 더해져서 안정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견고하게 다져진 그런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치나 술잔의 다리가 3개였다 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이제 한 단계 발전된 거냐고 물으셨는데요. 한 단계 발전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잔의 다리가 3개였다가 이 3개만 가지고도 술잔이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완성된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했더니 안정감까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탈 때는 3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크면 4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차도 3발 택시, 10발 택시가 나왔다가 바퀴 4개짜리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좀 더 안정감 있는 것을 숫자 3에 플러스 1, 그래서 4번 카드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고 하는 카드는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여왕 카드의 그 첫 번째 완성과 거기에 제도적이나 규칙적인 것들에 이제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권위와 힘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되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견고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라고 하는 권위 자체가 주변에서 이제 견제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좀 고독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서 황제 그러면 의미상으로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장님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게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왕의 의자 같은 거는 굉장히 포근해 보이는데요. 황제의 의자는 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말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최고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는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앉아 있는 의자는 되게 불편한 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돌로 되어 있는 딱딱한 의자라고 하는 거고요. 황폐해 보이는 돌산, 그리고 불안정해 보이는 눈동자, 저돌적인 사냥 조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황제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카드는 최고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생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이 4번 카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팡이, 보주, 그리고 화려한 왕관 등은 그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공을 위한 불편함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황제는 언제나 여왕이라고 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 카드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만큼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저돌적인 사냥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을 하느냐 또는 어떤 일에 성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황제 카드가 나왔다면 합격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황제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면의 고생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써놨는데요. 어떤 질문에 황제 카드가 나왔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버리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도전해왔다면 조만간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안 초조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며 경쟁에서 밀릴 것이니 황제 카드가 나와도 방심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황제 카드 자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황제 카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조선시대의 왕, 또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왕들의 이 권위 또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보면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정방향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권위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역방향의 황제 같은 경우 좀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황제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음주 가무에만 능하다거나 신하들에게 끌려간다거나,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눈치만 보게 된다거나 위축되어 있는 황제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담을 할 때 응용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 그 메이저 카드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는 그 그림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타로 카드를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으로 이 상징성들을 보자면, 돌로 된 의자 같은 경우를 권위의 단단함, 불편함,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요. 돌로 되어 있는 산은 정복하기 어렵지만 정복하고 싶다는 인간의 야망, 도달하는 목표, 그리고 왕관은 권위와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크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팡이 위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앙크 십자가가 뭐냐면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것이 이제 앙크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앙크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 영혼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보주, 손에 들고 있는 구슬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창조적인 힘을 얘기를 하고요. 이 불안한 눈동자, 그런데 그 황제 카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눈이 되게 불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정운에서 황제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도 한 여자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불안한 눈동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옷, 외형적인 강인함, 단단한 보호,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요. 사냥 그림은 독단적인 강함, 그리고 힘의 상징, 남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염은 나이 든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연륜이나 경험이 풍부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옷은 정열이나 열정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요.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 하나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면 어떤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다 융합해보면 이 상징으로 인해서 이 황제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른 기본 의미는 이 권력의 힘, 그리고 나이 든 남자, 남성적인 조돌성, 카리스마, 현실적인 성공,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 경쟁이 심한 일에서의 성공, 그리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외롭고 힘든 도전, 지나친 독단, 우유부단함, 미숙함, 감정 컨트롤 하지 못함,
기가 얇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좀 강인한 황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강인한 황제보다는 우유부단하다거나 감정 컨트롤에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 간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되는 말, 이득된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즐거운,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운에 있어서 황제 카드는 권위적인 사랑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황제 카드가 나왔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 황제는 자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권위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다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남자라고 얘기를 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제 카드가 의미한다라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조금 일방적인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애정점에서 황제 카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언제든지 쟁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는 하는데요. 황제 같은 경우 원래 보시면 왕 주변에 궁녀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것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제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좋은 면도 있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사랑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애정운이 좋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쟁자가 많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행동해라,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 애정운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물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주변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주변에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에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눈앞에 두고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방향의 황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두세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방향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리드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는 못하고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치 않은 사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카드가 나왔다면 그런 점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물점을 쳤을 때 황제 카드는 황제가 원래 돈을 잘 버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제 주변에 돈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능력은 있는데요. 이 능력적인 측면하고 돈적인 측면하고 비교했을 때 돈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지 않은 게 황제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이 황제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그랬을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참조를 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대신들이 어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어떤 일을 하고 성과가 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지켜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속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명예를 주로 챙기거든요. 그래서 황제 카드는 명예 카드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실속을 챙긴다라고 한다면 여왕 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 카드가 나왔다면 이름만 얻을 수 있으니까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일 경우에 부족하지 않은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돈이 들어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만 투기나 도박을 통한 수익 같은 것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직위에 따른 가용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내 명성, 내 이름, 내 직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원자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높은 사람, 권력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돈에 쪼들리게 된다거나 대책 없이 돈을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그 역방향 자체가 우유부단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의 고집이나 또는 옳지 않은 곳에 돈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분간 금전운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권위적인 직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고위공무원, 군인 또는 간부 이런 것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취업운이 순조롭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직을 준비 중이다거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자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보다는 주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소심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호을만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실속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역방향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고요. 이사나 이직 같은 경우가 황제 카드 그랬으니 좀 큰 곳으로 옮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직책을 보고 움직인다, 명성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즉 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함 보고 이사를 한다, 이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일 경우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기는 것이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방향 같은 경우 실속 없는 그냥 단순 고집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사실상 좋지 않은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집이 겉은 괜찮은데 들어가 봤더니 비가 샌다거나 이러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으로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학업점을 볼 때는 이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라고 하는 높은 권한 자체가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점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의 공부가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법률, 정치, 외교 등과 같이 사람들을 굽어 살피는 분야의 공부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정방향일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친구나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분명 합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방향일 경우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집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데요.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공부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귀가 얇아서 이것저것 정보만 취득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면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이 질병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지나치게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어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 담배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나 폐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핏 보면 종합병원이네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여러가지 속병들,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질병들이나 아니면 그 균형 잡히지 않은 음식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다 이제
이 황제 카드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정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역방향일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피해망상이라든지 정서불안, 이게 이제 가장 크거든요. 정서불안이나 피해망상, 눈치를 보고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높은 곳을 얘기를 해요. 회장실, 그리고 청와대, 시청, 뭐 이런 곳, 이 관공서 이런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높은 산꼭대기나 높은 빌딩, 고개를 들어서 올려봐야 되는 곳,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다면 자신의 눈보다 높은 곳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방향일 경우에 이제 권력이 집중된 곳, 높은 곳,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겉들어 보기에 큰, 보기 좋은 웅장한 건물 이런 근처들을 살펴봐라, 또는 값비싼 물건 주변을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봐야 하는 곳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가고 싶지 않은 장소를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꽤 많네요. 이렇게 황제 카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